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다프랑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우고서 그거 갖고 예제를 다루는 수열의 어떤 정의가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 꼭 외워야 되는 일단 기본 점화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점화식과 예제를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한 점화식, 그리고 특수한 점화식이라서 유형 1, 유형 2인데 예제 3, 4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선생님 뒤에 쭉 다시 강의에 특수한 점화식 5가지를 다뤘으니까 그 강의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독은 다프랑에게 힘을 줍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 눌러주시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그래서 귀납적 정의란 무엇이냐, 이제 수열을 정의를 해볼 건데, 이때 수열을 정의할 때 수열 AN을 첫째 항 A1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이웃하는 두 항기 AN과 AN 플러스 1의 관계식을 정의를 해준다면 그때 우리는 이 수열이 확실히 어떻게 되는지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서로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거예요. 우리가 선생님 이 상태에서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자체, 즉 공차가 예를 들어서 3이다 라는 수열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때 다섯 번째 항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때 여기 상황에서 공차가 3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그럼 그게 이웃하는 한 끼리의 관계식을 알려준 거란 말이야. 뭐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준 게 3이다 이렇게는 알려줬는데, 이때 다섯 번째 항은 뭔지를 궁금하면 이때 여기 상태에서 나는 어떤 특정한 항을 모른다고. 그럼 어떤 특정한 항을 모르면 다섯 번째 항도 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준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말해주는 첫째 항 A1을 알려주는 이유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항을 알려주세요 라는 소리입니다. 특정한 하나의 항을 알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의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하나의 항을 알고 그리고 이웃하는 항끼리의 관계식, 즉 이걸 점화식이라는 데 있으니까 얘네 둘을 표현을 해준다면 그게 수열의 수학적 귀납적 정의, 이렇게 표현을 해주실 거예요. 이해하셨으면 뒤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을 제 4번째 항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하나씩 구해볼 거라고. 그럼 1번 문제에서 보니까 첫째 항은 1인데 A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더하기 n분의 1을 하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 여기 n 대신 1을 대입하면 A2는 이라고 되겠죠. 그럼 이때 n 대신 1 대입했으니까 A1에 더하기 n 대신 1 대입했으니까 1분의 1이요 이렇게 표현할 거고, A1은 1이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1인 2분의 2입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겠대요. 그러면 세 번째 항 A3는 n 대신 지금 이번엔 대입이 2가 되었죠. 그럼 n 대신 2가 대입된 A2 더하기 n 대신 2가 대입된 2분의 1일 거고, 그러면 A2는 2였으니까 2 더하기 2분의 1이요 이렇게 쓰여서 이 값은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항은요. 그러면 n 대신 이번엔 3이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럼 n 대신 3이 대입되니까 A3 더하기 3분의 1을 물어보는 거고, 그럼 결국 얘는 지금 2분의 5에 더하기 3분의 1을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그럼 결국 6분의로 통분해줘서 15 플러스 2, 즉 답은 6분의 17이에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첫째 항이 2이고 AN 플러스 1번째 항은 결국 n번째 항에다가 n을 곱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때도 지금 두 번째 항 A2를 구하면 n 대신 1 대입했으니까 1 곱하기 A1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1은 2였으니까 2요 이렇게. 그러면 A3은요 라고 한다면 결국 n 대신 2가 대입됐으니까 2A2요 이렇게 쓰여진 거고, 그럼 얘는 2 곱하기 2니까 결국 4가 되겠어요. 그럼 네 번째 항 A4는요, 이때 n 대신 3이 대입됐으니까 3 곱하기 A3가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항은 4를 했으니까 얘는 4, 3, 12요. 그래서 얘 네 번째 항은 12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A1은 1이고 A2는 2인데 그때 AN 플러스 2번째 항은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을 더한 값이랑 똑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 항을 먼저 찾을 건데 n 대신 1 대입했으니까 A 두 번째 항 플러스 A1 첫 번째 항을 더하라. 그러면 얘는 2 더하기 1인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럼 네 번째 항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n 대신 2가 대입한 A 세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을 더하세요 이렇게. 그럼 세 번째 항은 3이었고 두 번째 항은 2였으니까 이제 답은 5입니다.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즉 이때 이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씩 대입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요. 특정한 한까지 결국 하나씩 대입하면서 우리는 규칙을 받습니다라는 게 이 1번 문제에서 얘기해주는 말이에요. 예,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수열의 기본적인 점화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수열들을 갖고 점화식으로 표현됐을 때 바로 이끌자라고 하기 때문에 기본 점화식이죠. 말 그대로 기본이니까 이거는 암기를 해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d로 일정하대요. 근데 이게 뭐야? 예를 들면 후항에서 전항을 빼준 값이 일정해요 라는 거니까 아 이거는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내용은 후항 an 플러스 1번째에서 an번째 전항을 나눴더니 이때 r로 일정하대요. 아 그럼 이거는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내용도 보면요. 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2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때 이 이야기가 뭐였어? 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등차 중앙을 말하는 식이죠. 3번 원래 등차 중앙 구하는 식이 가운데 있는 거는요. 양 끝에 있는 an과 그 다음에 an 플러스 2를 더한 걸 2로 나눠줬다. 이게 지금 등차 중앙이었잖아. 아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해준 내용은 이 3번식은 결국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번째 항은 an 플러스 1번째 항의 제곱은 an번째 항과 an 플러스 2번째 항을 곱한 거예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지금 네 번째는 결국 얘가 말해주는 건 an 플러스 1번째 루트를 씌워준 값이 결국 an 곱하기 an 플러스 2여 아니 즉 얘를 제곱해준 값이 얘요 이렇게 됐으니까 아 이거는 등비 중앙을 말한 식이었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겠죠. 그래서 아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캐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보니까 이때 얘가 지금 뭐냐 an 플러스 1분의 2는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인데 이때 이 다섯 번째는 an분의 1을 우리가 어떤 bn이라고 치환을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를 bn이라고 치환을 했어요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때 얘는 이 bn이 결국 bn 더하기 bn 플러스 2여 되니까 아 그럼 bn은 등차 수열인데 이 우리는 지금 그럼 결국 an은 이 bn을 역수치한 거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는 등차 수열을 역수치한 수열을 우리는 이름을 배웠었죠. 조화수열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 얘는 조화수열을 뜻하는 식이구나 이렇게 될 거고요. 당연히 꼭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아 이게 무슨 수열이었는지 기본적인 건 암기 꼭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고 한번 다루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균합적으로 정의된 수열의 일반항을 찾으세요 라고 했는데 아까 예제 1번과는 좀 다르게 우리는 지금 점화식을 보고서 특수한 점화식이라면 아니 기본 점화식이라면 결국 일반항을 바로 찾을 수 있다고. 즉 1번 문제에서 보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결국 마이너스 1로 일정하되 아 그러면 이 문장은 공차가 마이너스 1인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걸 캐치를 하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결국 뭐야 등차 수열 일반항을 찾는 걸로 생각을 하다 보니 공차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n 더하기 뭐요 이렇게 지금 쓰여져야 되는데 첫째 항이 2랬으니까 그러면 a1 이 결국 마이너스 1 더하기 얘가 지금 2가 되는 값을 암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3이요. 그래서 얘는 첫 일반항이 a에는 마이너스 n 더하기 3이요.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a1은 1인데 an 플러스 1 나누기 an이 2래요. 아 이거는 지금 등비 수열이구나. 즉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요. 이렇게 캐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결국 이 상태에서 등비수열 일반항을 쓰자. 그러면 an은 첫째 항 a의 거기에 곱하기 공비 2의 n-1제곱인데 첫째 항이 1이라고 정확하게 알려졌죠. 그러니까 얘의 답은 결국 일반항 an은 2의 n-1제곱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 세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a1은 1이고 a2는 3이래요. 근데 이때 2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과 동일하대요. 이거는 등차 수열을 뜻하는 등차 중앙이었는데 그러면 얘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등차 수열 일반항을 찾기 위해서 공차부터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a1과 a2 값을 보고서 공차를 찾으니까 공차가 2구나.
그러면 공차가 2니까 얘는 2n에 첫째 항이 1이 나오려면 마이너스 1이겠구나. 이렇게 해서 얘도 세 번째 일반항을 다 찾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 문제도 보겠습니다. A1은 3이고 A2는 6인데 이때 A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곱하기 AN 플러스 2구나. 아, 얘는 지금 등비중항 말하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등비중항이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얘 일반항을 찾으는데 첫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됐으니까 공비가 2라는 걸 아실 거고, 그럼 이때 결국 AN은 첫째 항 3에 거기에 곱하기 공비 2에 n-1제곱이요 이렇게 갖다 쓰여주시면 아, 결국 네 번째 문제도 답이 나오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네. 즉 방금 배웠던 기본적인 점화식을 갖고서 우리가 바로 암기를 한다면 이때 이 점화식들, 이런 점화식들을 보고 나서 우리가 얘가 무슨 수열인지를 바로 캐치를 할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기본 점화식은 필수 암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다음 거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특수한 점화식이라고 배울 겁니다. 특수한 점화식이요. 그러니까 옛날 교과과정에 특수한 점화식 5가지나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교과과정 교과서에서는 2가지만 나오거든요. 근데 선생님 다음 영상에 5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줄 거니까 그 영상 보시고 꼭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꼴을 부터 볼게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님 아까 AN 플러스 1은 AN의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쓰여 있으면 얘는 등차 수열이잖아. 근데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란 말이야. 왜? 얘는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일정하지가 않아. 그래서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닌데, 그러면 얘는 지금 등차가 아니라,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푸냐라고 한다면 축차 대입법을 이용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럼 축차 대입법이라는 건 AN과 AN 플러스 1 관계식에서 n 대신 1부터 쭉쭉쭉 대입하여 일반항 AN을 구하는 방법을 축차 대입법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지금 문자 갖고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럼 이때 여기 상태에서 AN 플러스 1은 AN의 플러스 FN이라고 쓰여져 있었으니 나는 지금 여기서부터 n 대신 1 하나씩 집어넣고, 그러면 A2는 A1 더하기 F1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n 대신 2도 대입하니까 A3은 A2 플러스 F2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거예요. n 대신 3도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면 A4는 A3 더하기 F3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질 건데, 쭉쭉쭉 갔었을 때 그냥 n 대신 마지막 n을 집어넣었다라고 생각하면 AN은 AN-1에 더하기 FN-1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진다는 거죠. 근데 얘네들을 우리가 다 뭐 할 거냐면 이렇게 축차 대입법을 한 상태에서 얘가 지금 더하기식이었으니까 이거를 그냥 우리 학생들 편하게 이렇게 더하기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좌변에 A2 있었고 우변에 A2 있으니까 더해져서 0이 될 거고, A3와 A3 얘도 더해지면 0이 될 거니까 이렇게 다 사라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변에 남아있는 형태는 AN만 남아있고요. 그럼 좌변에 남아있는 건 A1 얘 남아있고 거기에 나머지 F1부터 F2 이렇게 해서 FN-1까지 다 합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다 보니까 우리 앞에 쪽에서 이 합은 좀 간단하게 바꾸는 형태가 있었겠지. 그래서 K는 1부터 N-1까지 FK다 라고 쓸 수 있는 식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다.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이거 우리 앞에 쪽에서 개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식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개차수열 일반항 구하는 식이랑 똑같았구나 이렇게도 머릿속에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건데, 일단 저 꼴이 나오면 우리는 뭐 한다? 축차 대입법으로서 문제를 풀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부터 예제를 한번 한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3번으로 연습을 해볼 건데 이때 A1은 1이래요. 근데 AN 플러스 1은 AN에 더하기 n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게 FN에 대한 식, 즉 n에 대한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수한 점화식 1번 꼴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그럼 특수한 점화식 1번 꼴을 만족시켰을 때 A10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난 지금부터 뭐 하겠다? 일반항부터 구하겠다. 근데 일반항을 구할 때 우린 무슨 방법을 쓸 거다? 축차 대입법을 쓸 거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 그래서 우린 축차 대입법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축차 대입법은 대입하랬으니까 1 집어넣었을 때 A2는 A1 더하기 1 집어넣으면 0이요 이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근데 0인데 1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러면 A3는 A2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어 써질 거고, A4는 A3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어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그럼 n번째 항까지 집어넣었으니까 AN은 AN-1의 더하기 n-1의 제곱 마이너스 1이어 이렇게 쓰여지시겠죠. 그럼 이걸 다 더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까처럼 A2 더해줘서 0, A3 0, A4 이렇게 다 0이 되니까, 그럼 얘는 지금 좌변에 AN만 남았고, 이때 A1의 값은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1 더하기 이렇게 쓰여지겠죠. 근데 여기 상황에서 보니까 얘는 지금 1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n-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쓰여지잖아. 그러면 나는 이거를 계산을 하려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시그마로 바꿔서 쓸 거니까,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 k제곱 마이너스 1이요 이렇게 써주는 일반항을 나는 표현을 하겠어요.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겠다. 근데 이때 여기 상태에서 몇 번째 항 구하래? 10번째 항 구하래. 그러면 A10은 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10 들어간 데 쓰니까 9까지 k제곱 마이너스 1을 계산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러면 나머지 계산할까요? 1 더하기 6분의 9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니까 19 마이너스 그리고 9 이렇게 쓰여지면 되겠죠. 그럼 여기가 지금 약분하다 보니까 3, 그럼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3, 3. 그러면 15 곱하기 19, 그러면 9, 5, 45에 9, 1은 9, 135, 5, 1은 5, 1. 그러면 얘는 지금 5, 8, 2.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285 빼기 9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286에서 결국 9가 빠진다면 277입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네, 예제 3번 이렇게 문제를 풀었는데요. 첫 번째 유형 자체에서 fn 특수한 꼴이었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특수한 꼴도 한번 볼게요. 특수한 점화식 두 번째 꼴입니다. 그거는 an 플러스 1은 an의 곱하기 fn 꼴인데요. 이때 여기 상태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우리가 어떤 공비 일정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얘는 등비수열인데, 이때 얘도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걸로 두 번째 꼴이 됐어요. 근데 이 두 번째 꼴도 어떻게 푸느냐, 축차대입법으로 문제를 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축차대입법을 사용한다. 그래서 축차대입법을 대입을 해서 하나씩 찾아줄 건데, 그럼 얘도 한번 볼까요? 이때 an 플러스 1이 an 곱하기 fn이었으면 축차대입법을 하나씩 대입하다 보니까 1 대입했을 때 A2는 A1 곱하기 F1이고요. A3는 A2 곱하기 F2가 되시겠죠. 그리고 A4는 A3 곱하기 F3 이렇게 가다 보니까 쭉쭉쭉 가서 FN의 형태가 an-1에 거기에 곱하기 fn-1일 거고, 이럴 땐 다 뭐 할 거냐, 얘가 지금 곱하기였으니까 이것도 다 싸그리 다 곱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좌변의 A2와 이번에 우변의 A2는 약분돼서 1이 돼서 사라집니다. 그럼 여기도 약분 하다 보니까, 그럼 이때 an 플러스 n이 있네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좌변에 an은 이라고 될 거고, 그럼 이때 우변은 A1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이렇게 가서 쭉쭉쭉 해서 어디까지 Fn-1까지 다 곱한 식이다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두 번째 꼴도 첫 번째 꼴과 똑같이 축차대입법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린 이거 갖고 또 예제를 한 문제를 더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갈게요. 예제 4번입니다. 수열 an이 a1은 1인데요. 그때 루트 n 플러스 2 곱하기 an 플러스 1은 루트 n 곱하기 an을 만족할 때 a49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형태는 우리는 점화식을 볼 때는 항상 후항은 하고서 정리하는 게 좋거든. 그럼 후항은 하고 정리하니까 얘는 루트 n 플러스 2분의 루트 n 거기에 곱하기 an이 되었고, 그럼 이때 얘가 지금 n에 대한 식으로 변해지니까 결국 얘는 fn 곱하기 an 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이때 뭐 하자? 문제 풀 때 축차대입법을 이용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죠. 축차대입법 사용.
그러면 축차 대입법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1부터 집어넣으면 A2는 1 집어넣으니까 루트 3분의 1 곱하기 A1 이렇게 될 거고 2 집어넣으니까 A3은 그러면 얘는 루트 4분의 루트 2 거기에 곱하기 A2 쓰여지면 되겠죠. 3 집어넣으니까 A4는 그러면 얘는 루트 5분의 루트 3 거기에 곱하기 A3 이렇게 쓰여질 거고요. 그러면 쭉쭉쭉 갔었을 때 n번째 일반항을 먼저 표현할 거니까 그럼 이때는 n-1이 들어가니까 여기는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1에 거기에 곱하기 an-1이요 이렇게 쓰여지시겠네. 그럼 얘를 다 곱하자라고 했었지. 그러면 A2 약분 A3 약분 A4는 얘랑 약분됐다라고 생각하면 AN은 이라고 써줄 건데 이때 A1이 몇이라고 했어? 아까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이니까 그럼 얘는 1 곱하기니까 1은 생략. 그럼 루트 3분의 1 곱하기 루트 4분의 루트 2 곱하기 루트 5분의 루트 3 곱하기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다음 거는 루트 6분의 루트 4 곱하기 이렇게 쭉쭉쭉 가겠죠. 근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보다 보니까 쌤 이때 약분이 되는 게 루트 3과 루트 3 이렇게 약분이 됐어요. 루트 4랑 루트 4 약분이 됐어요. 그럼 뭐야? 1과 루트 2 지금 얘는 약분이 안 돼서 남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앞에 쪽에서 두 개가 남았으니까 우린 끝에 쪽에도 두 개가 남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번째 항 먼저 써주면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 마이너스 1 쓰여지면 이거 바로 전 번째는 루트 n분의 루트 n 마이너스 2 이렇게 갈 거예요 생각할 거고 그러면 이때 루트 5는 얘랑 약분 루트 6은 루트 n 마이너스 1과 약분이 되겠구나 이렇게 써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최종 an은요 라고 쓰여지다 보니까 그럼 얘는 루트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분의 이때 1 곱하기 루트 2요 이렇게 되는 게 일반항이 나왔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그럼 최종 A49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49를 대입하지. 그럼 얘는 루트 49 거기에 곱하기 루트 50분의 거기에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루트 2 얘랑 약분하면 루트 25. 그러면 얘는 결국적으로 7 곱하기 5분의 1이어 되는 거니까 최종 답은 35분의 1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도 구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두 번째 특수한 꼴은 fn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꼴이었고요. 그럼 그거는 우리는 나열해서 문제를 축차 대입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 점화식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배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기본 점화식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거꾸로 들어가면 등차 수열을 뜻하는 점화식 같은 경우에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준 값이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등차 수열이었고 또 두 번째 형태에선 가운데 있는 걸 2배 해준 이 an 플러스 1이 an에 거기에 플러스 an 플러스 2와 똑같다 라고 했으면 얘네 둘은 등차 수열을 뜻하는 식이었구나. 등비 수열을 뜻하는 식은 an 플러스 1을 an 전항으로 나눠준 값이 어떤 r로 일정하다면 우리는 등비 수열이었구나. 그리고 가운데 있는 거를 2배 해준 an 플러스 1의 제곱을 an 곱하기 an 플러스 2와 같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네 둘은 등비 수열이었구나. 그리고 뭐 조화 수열 하나만 더 기억을 해보면 조화 수열은 역수치한 거였으니까 an 플러스 1분의 2가 결국 an분의 1 더하기 an 플러스 2분의 1과 같으면 조화 수열이었구나. 이렇게 이 식을 보자마자 우리 거꾸로죠. 이 식을 보자마자 쌤 얘는 등차 수열이요. 그리고 이 식을 보자마자 등비 수열이요. 이런 식으로 이 식을 보면 조화 수열이다.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수한 점화식 형태에서도 꼴 형태를 기억했던 게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꼴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 꼴이 있었는데 이런 특수한 점화식 두 가지는 우리는 축차 대입법으로 문제를 푼다라는 거를 기억을 했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걸 다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타 나머지 유형의 점화식들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구독!